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강의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얼굴도 못 보고, 여러분 저를 보셨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그죠?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매번 이렇게 글 올려주시면 답변 일일이 거의 일일이 해드렸죠. 네. 한번 늦게 했다가 한번 혼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늘하고 다음 시간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오늘은 필기 교재 부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드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추가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사진 찍으셔도 좋고, 또 나중에 어느 부분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화면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이 오늘 사진 한번 바꿔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보다 좀 잘 나온 걸로. 얼마 전에 국민대학교 교수를 마치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짬나시면 제가 이의용 TV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좋은 강의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녀들을 위한 것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직업과 비전에 대한 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꼭 들어가셔서 보시고 뭐 누르셔야죠? 아니,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 길이 바쁜데, 자, 이거예요. 꼭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동물 하나씩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1번. 네, 제일 많으시네. 2번. 아무도 안 계세요. 3번. 한 분 계세요. 4번. 4번 굉장히 많으시군요. 심리검사 해드립니다. 1번. 네, 이런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2번.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3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4번. 아무 근거 없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심심해서 만든 거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분은 야, 어쩜 그렇게 잘 맞히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죠. 교회 내에서 어쨌든 리더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뭐를 구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오늘,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생략 때요. 그래서 이제 7강, 8강, 9강 나왔는데, 오늘은 말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듣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통 연습의 2개 중에서 첫 번째 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스윗을 가니까 어느 정거장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마테오로 올라가던 곳인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은 이 역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나라 말로 환영 인사, 웰컴을 써놓은 겁니다. 저 끝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읽어보세요. 상대방의 처지에 내 다이어를 맞춰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상대방한테 맞추는 것. 이게 벌써 이 과정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듯이 상대방의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추는 거죠. 저도 여러분한테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소통하라. 신뢰하고 소통하라. 감사에 소통하라. 오늘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시니까 지금 말을 못 하시지만은 꼭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나도 상대방에게 내 말을 좀 들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요? 네. 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문이라는 말은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스크가 얼마나 우리 단절시키는지 몰라요. 사회적 거리가 얼마나 단절시키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빨리 이거 회복이 됩니다. 열어줄 때 우리는 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나와 너가 있는데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나의 감정과 너의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것. 그죠? 주고받는 것. 이것이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통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하기. 그 다음 듣기.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고 듣긴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이 돌아가질 않아요. 이렇게 돌다끝. 대개 우리 학교에 수업들이 이렇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학생들이 대답 안 하고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받아 쓰고 있는 거. 요즘 온라인 수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은 말하기 듣기로 끝나는 겁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답을 이끌어 보려고 제가 우리 오픈 채팅을 만들어서 아마 그런 교수 없을 거래요. 오픈 채팅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뵈니까 반갑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만 하고 오늘 왔으면 좀 덜한데 그래도 여러분 답변을 주고받았어요. 적어도 7, 8번은 6, 7번은 막 주고받았단 말이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답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늘 대화가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죠? 이 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귀 닫고 눈 막고 입 막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서로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대화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에서 빨간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파이프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 집에로 들어오는 수도관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소통하는 창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막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너는 뭔가 소통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세 가지 소통 방법이 있는데 명심신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심. 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할 때 명확하게, 9시 뉴스 진행자가 얘기하듯이 명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한다. 벌써 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심이라는 것이 얹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1단계 명확히 말하긴 하는데, 2단계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뢰, 믿음을 주는 말. 그 사람 발음도 나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심신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신뢰가 중요하면 명과 심은 그 다음입니다. 명과 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의사소통은 상당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명심신이라는 걸 여러분께 좀 기억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시작. 명심신. 한 번 더 시작. 명심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왜? 로봇이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오늘 굉장히 요점입니다. 진단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올려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어제 뉴스, 그제 뉴스 보셨죠? 바로 아래가 바다입니다.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잘 탄 사람들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강풍 때문이라는 초기 진단이 나왔다는데 영상 보시면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차량으로 빽빽한 왕복 6차선 다리 중국 후먼대교가 위아래로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가 전반적으로 오른편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졌고, 기울어진 차선 차량이 특히 마치 파도를 타듯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놀란 일부 시민은 차를 세우고 뛰쳐나왔을 정도입니다. 차량 통제 직후 촬영한 화면에서는 아스팔트 다리 뒷면이 출렁이는 모습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문제의 다리는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둥관 사이 4.6km 바닷길을 잇는 대형 현수교입니다. 지난 1997년 개통한 이래 이번처럼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즉시 다리를 폐쇄하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果鹏大桥现在就是说888米的，它要下降400分之一，就是2米多，就是向下发生位移嘛。你看到的这个变形，安全问题、安全性问题肯定绝对是没有的。 전문가들은 당초 설계에 없던 다리 난간의 바리케이드가 강한 바람을 만나 진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잠정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케이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다리가 계속 흔들리는 것이 목격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예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는데요. 어떤 의자에 먼저 앉으시겠어요?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 앉으신 분은 왜 오른쪽 앉으시려고 그러죠? 네, 디자인 보신 겁니까? 다리가 4개잖아요. 4개니까 그쪽에 좀 안전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의자 앉을 때, 예를 들어 가끔 가다 우리 피아노 의자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자에 앉을 때 조심하죠. 왜요? 혹시 다리가 망가졌을까봐. 의자 앉을 때 이건 앉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앉으셨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가 신앙에서 얘기하죠. 늘 믿음, 신앙, 믿음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다. 이 아까 그 다리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수술 중인데 신장 어디냐 그러면 간 안에였어요. 서로 말이 돼. 여러분 흰콩 검콩이 있는데 이걸 섞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구분한 다음 난세입니다. 신뢰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 이거 다시 가려내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신뢰하지 못하면 어제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목사님 신뢰하면 그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 수 있기도 하고 믿을 수 없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되고 맞아.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 다른 사람, 이런 사물들, 의자 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자동차. 엊그제 제 차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사람 부르고 또 세워놓으면 또 안 걸려. 또 부르고. 그래 이틀을 하다가 마지막에 온 사람이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하고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왔죠 지금. 세상에. 네. 그러고 났더니 그 전까지는 차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가서 탈 때 시동이 걸릴까? 안 걸릴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하지만 또 이런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폭풍우가 내리는 밤에 교도소에 사람들이 탈출할까봐 밤길에 도로에서 차 세워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차 세워주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이 막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막 길을 달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차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를 세워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고민했어요. 아, 이 사람은 바로 그 죄수일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 앞에 다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다리가 끊어져서 이 사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걸 잘 보여준 사람이 장 크레디앙이라는 캐나다의 20대 총리, 3번이나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외형을 딱 보시면 좀 어디가 이상해요? 입이 이상해요. 그래서 선거하면서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이 얘기를 해요. 제 어눌한 발음보다는 제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반대파에서 얘기해요. 야, 총리가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이 사람이 저는 말은 못하지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네, 말은 못하지만 발음도 나쁘고 어눌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번이나 총리를 했다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서 굉장히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공개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망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일관성, 예측,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 능력을 가져야 있어야 되고, 한 5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공개해야 돼요.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중요한 게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나를 공개하지 않고 숨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상생. 뭐든지 하면 서로 둘 다 잘 되는 쪽에 입장을 두고서 상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익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의 탁월한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신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과 또 우리 카톡, SNS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전에 나왔던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누가 만들어서 올려서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의를 한다는 사진을 조작해서 올렸죠. 또 이만희를 만났다 이걸 올렸고, 예. 이분은 또 99% 확신한다고 했고, 예. 사람의 진실이라는 건 99%가 되면 안 돼요. 100%여야 됩니다. 저는 말하기도 중요한 게, 기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른들, 특히 60대 이상, 저를 포함해서 문제점이 뭐예요? 가짜 뉴스에 너무 현혹되고 퍼나른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끼리 만난 카톡방에 보면 약간 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퍼나릅니다. 온상이 교회. 이번에 선거 때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고발됐는지 몰라요. 이게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한국교회. 너무 슬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설교하면서도 가짜 뉴스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리더들은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뭐예요? 지성입니다. 지성. 우리들에게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이라는 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지성이에요. 왜 지성이 없죠? 책을 안 보잖아요. 드라마만 보고 부부의 세계만 보고 지성이 없잖아요. 거기 지성 있는 놈들이 나오는 놈이 없어요. 거기 출연진에. 어떻게 하느냐? 저도 봤으니까 알죠. 최근에는 어느 신문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방송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계속 보내요. 방송으로 내보내고 신문으로 계속 내보내고 가짜뉴스가 다음날 밝혀지면 또 꼬투리라고 하죠. 그 얘기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또 요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고 계속 한 달치의 A라는 신문 갖다 놓고 몽땅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가. 그 다음날 거짓말을 밝혀진 걸 어떻게 이것을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축소하는 것, 왜곡하는 것, 확대하는 것, 없는 걸 있다고 날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99% 맞다는 얘기는 틀린 거예요. 맞는 건 몇 퍼센트? 100%만 맞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짜뉴스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유해한 거예요. 해로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걸 추구하는, 그죠? 이런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런 뉴스는
가짜 뉴스가 한번 잘 보시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왜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에서는 그렇게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 뭐 금요일날 집회라든지 이럴 때 왜 가짜 뉴스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 이런 강의 한번 안 하죠? 저불론 가서 할 거예요.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오히려 교회의 SNS들이 왜 이런 가짜뉴스 온상이 되고 있는지 저도 제 집사람이나 제 아는 분들의 또 다른 아는 분들의 그 SNS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오르는데 그거를 정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면 인간관계가 나빠지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막 화내요. 자, 우리 여전도에 쭉 다니려고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은 누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뭐 가짜뉴스라는 걸 아는데 아닌 걸 계속 퍼나르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에서 참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리더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좀 처방시키고 진실하고 진리를 기반으로 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신자들은 뭘 읽죠? 예, 예. 비신자들은 신자들의 뭘 읽어요? 삶에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우리들의 삶으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교인들에게 똥 먹이고 똥 먹으란다고 그걸 먹고 있는 사람들. 우리 리더십 팔로우십에 나오잖아요. 맹종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똥 먹으라면 똥 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한심스러워요. 신자는 비신자를 그리스도에 인도해주는 뭐다? 뭐 여러분들이 다 답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답은 문이다.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보고 주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언행은 대부분 의사소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닫힌 문이가 열린 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확하게요. 이건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 많이 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어렵게 얘기해놓고서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얘기해놓고 모르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또 진짜 더 간단하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영어로 명확하게 코렉트죠. 그 다음에 easy 쉽게 그 다음에 simple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공을 던질 때 명확하게 던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직구로 보낸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명확하게 해라.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해라. 제가 여러분 어느 한 분 아직 안 친해져서 제가 못 시키는데 어제 뭐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아마 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막 질문들 들어와요. 어제 드라마 봤어요? 그럼 어떤 드라마? 내용이 어땠고 그래서 뭐 어땠나 어쩌고 막 물어보겠죠. 누가 주인공이고 뭐 어느 방송에서 해요?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제 뭐 하셨어요? 저는 KBS에서 하는 어떤 드라마 누가 주연이고 뭐 이런 걸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이거 한 학기 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장인 어르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데 이렇게 문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를 잘못 보내고 헛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문자 보내다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아시죠? 여러분 5분 이내에는 지워진다는 거. 5분 이내에 삭제를 누르시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희망해가지고 좀 잘못했을 때는 지우시고 며느리도 문자를 잘못 보냈죠. 어머니 오래 사네요. 사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다리가 양쪽에서 다리를 만들어 왔는데 마지막에 만나보니까 이만큼 오차가 생긴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여러분 그 다리 출렁거리는 출렁다리, 말이 출렁다리도 대형 사고가 날 텐데 그 출렁다리가 왜 그래요?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전하게 잘 안 돼서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목소리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할 때. 네.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발음을 또박또박 하시고요. 상대방에게 들리게 얘기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리게 하세요. 왜 마이크 두고 이렇게 작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속도,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해야 돼요. 막 빨리빨리 하면 안 되죠. 적당히 끊어서 말하기도 하고 이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좀 보시라고 해서 사이트 소개를 하나 해드리게 돼요. 제가 또 강의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으니까 또 있는데 딴 건 생략하고 다음 주에 제가 자료를 좀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자료를 또 잊어버릴까봐 여기다가 쓰려고요. 왜냐면은 말하기 하는데 필요한 카드가 있는데 남식에 말하기 카드를 여러분이 갖다 드릴게요.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죠. 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작. 집도에 가서 제주를 펴다. 외국 사람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주하고 제주는 달라요. 제주. 제 이 모양 한번 보세요. 제주.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입 모양을 보면서 발음을 알아요. 특히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입 모양 보고 알아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이걸 전화로 어떤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시작. 자,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죠. 크게 말씀하셔야 되죠. 속도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말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끊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한 2번 끊는다 그러면 어디서 끊는 게 좋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끊는 게 좋을까?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이 있는 저 말들이 말을 낼 수 있는 말들이냐, 말을 낼 수 없는 말들이냐. 네, 어디를 좀 높여서 강하게 해주고 한 것을 해주면 더 좋겠죠? 노래로 말하면 이렇게 똑같은 것이 2번 높게 강조가 되는 부분 어디면 좋을까? 시작. 성이 저 말들이 말을 낼 수 있는 말들이냐, 말을 낼 수 없는 말들이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는 저 말뚝이 말을 낼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낼 수 없는 말뚝이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어요?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1차 그 사건 현장하고 그 2차 사건 현장 이제 그 직선 거리가 예, 한 1000m 정도, 1km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12일, 16일 그 양일간에 12시 12월 16일 그 12시에 이렇게 하면 망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다. 목소리 다음에 하나 있었는데 네, 목소리. 자, 이제 표정, 시선과 표정과 몸짓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내용을 말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쉽게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어떤 목소리로 말하느냐 중요한데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보면서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표정을 지금 감동하는 건지
아니, 표정을 봐야지 뭘 하는데, 표정이, 여러분 말씀 안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정을 봐야 되는데 표정을 못 보니까, 아, 저게 지금 내 얘기를 비웃고 계신 건가, 묻고 계신 건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은요,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딱 하나 웃죠.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예, 즐거움이 있으면 눈이 달라요. 슬픔이 있으면 눈이 달라요. 그렇죠? 네, 눈. 그래서 눈은 의사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런 표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표정이냐면 중요해요. 다르다. 나에게, 내가 본 나의 표정이 아니라 남에게 비친 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몸짓도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몸짓을 통해서. 또 복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기 가서 이 비석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예, 밟을 만한 비석이에요. 예. 자, 보시죠. 월남전에 나가서 다쳤던 부상 여부는 대통령이 끌어안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예, 상대방 나라의 원수의 그 나라 국기, 색깔을, 옷을 입고 나가주는 이런 것이 다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뢰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뭐 공부했어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 다음에 뭐죠? 친절하게. 친절하게.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 친절은 딴 거 없습니다. 역지사지 하면 친절해져요. 역지사지. 명학교 아이들이 졸업할 때 졸업 앨범이 없어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만들어요. 얼굴 만져보면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졸업식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인데 시각장애인. 시계. 이게 뭐예요? 배려죠. 이런 분들. 공이 있습니다. 제가 뭐 공을 안 던졌는데 공을 여러분들 던질 때 이렇게 제가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전속력으로 되게 놀라죠. 힘들죠. 제가 이렇게 던지면 어떨까요? 편하죠. 어느 게 친절해요? 1번, 2번? 2번. 2번이 친절해요. 말할 때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말하면 질려요. 상대방이. 공포에 떨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혼낼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면 아이가 힘들어져. 공포에. 그래서 권위주의,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식의 대화법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 사람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우리들에게 존댓말 하셨을까요? 반말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존댓말 하셨을까요? 반말하셨을까요? 이 쉬운 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한국말로 우리들에게 존댓말 했을까요? 반말했을까요? 예? 반말하면 누가 그 사람 따라가요? 예수님이 반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희생하시는데 우리들한테 반발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존댓말을. 그런데 판결문을 존댓말로 한 판사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존댓말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 나와 있는 개정판의 이 번역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 번역에 있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저는 새 번역을 봐요. 새 번역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존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자, 공 던지기, 우리 공 던지기가 똑같은 거예요. 말하기도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친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근데 누가 그 친절한 걸 평가하죠? 내가 합니까? 상대방이 합니까? 난 친절하게 말했어. 그런 말은 별로 맞지 않아요. 왜? 상대방이 느낄 때 친절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프랑스에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하신 분은 금방 아시겠죠.
커피 값이 달라요. 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싸죠. 봉주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어이 커피 한 잔 10,000원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6,000원이에요. 그 다음 뭘까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2,000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느 카페가 이렇게 얼마 기간 동안 한 달인가 이렇게 한번 해왔어요.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커피점을 운영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몇몇 교회 커피숍 하시는 교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바뀌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안쪽부터 앉는 것부터 연습시키고 양쪽을 딱 맞고 앉으면 어떡하나 장의자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배운 사람 정말.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해서 좀 들어가게 돼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줘야 될 거니 그 사람은 끝끝내 4명 5명을 자기가 일어나서 들어가게 하고 또 앉아 또 앉아 수위인가?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감사학교 교장입니다. 그래서 감사운동인데 감사라는 게 감사로 끝이면 안 돼요. 감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배려가 있어야 되죠. 배려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용서가 있어야죠. 나 먹은 거, 받은 거, 얻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 안 가진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게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할 일을 하세요. 고마워할 일. 매일 감사일기만 쓰면 됩니까? 제가 굉장히 2000년 초부터 대학사회에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쭉 벌여왔는데 감사일기만 쓰면 거지 일기가 돼버려요. 남한테 뭐 얻어먹은 걸 계속 리스트 뽑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굴 위해서 뭘 줬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고마워. 그날 밤에 내가 등장하는 감사일기를 쓸 수 있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 이제 학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배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부분은 뭐죠? 용서도 해줘야 되는 거죠. 용서하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이런 것이죠. 자 어쨌거나 난 막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말은 누가 결정합니까? 상대방이 결정. 난 막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볼 때 막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살아야 되죠.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막말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막말을 많이 해서 정말 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이렇게 참 나쁠 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번에도 보면 참 엊그제 일 빼고 이태원 클럽인가 그거 빼고 그 전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합심해서 협력하고 그랬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막말하고 근데 막말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이번에 국회 선거에서 아웃됐더라고요. 그래도 몇 명이 남아있어요. 유심히 볼 거예요 제가. 맹수한테 물린 상처보다 말한테 물린 상처가 더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제가 여러분한테 반미고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걸 위해서는 반미고잘. 반이 뭘까요? 반갑습니다. 미. 미안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잘. 잘했습니다. 그렇죠. 반이라는 건 인사예요. 미는 사과하는 거 반성하는 것이고 고는 감사하는 것이고 잘은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과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그 심리적이고 마음식,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저는 크리스찬이 입에 이 네 마디만 이렇게 달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 사람 참 친절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좀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 반미고자 하는 분인데 여러분이 이걸 좀 해보시고 확산시켜 주시면 참 좋겠어요. 보실까요? 첫 번째가 반갑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시작. 반갑습니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척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사람이에요. 뭐죠? 상대방을 무슨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투명 인간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뭐 인사 안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부모로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고 준비하고 서 있는데 들어오면서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요. 어떤 아이는 늦게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툭툭 치고 의자 막 지직 끌고 그러고 가서 앉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인사도 안 하고 갈 때 인사도 안 해요. 요즘 학생들은요 제가 들어가보면 다 정수리만 보여줘요. 왜 그렇죠? 핸드폰 하나 정수리만 보여. 인사를 안 해요. 인사라는 게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절하는 게 인사가 아니고 반갑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당시 내 앞에 나타나는 게 나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인사하는 방법은 고개 숙이는 것도 있고 뭐 있어요? 웃는 것도 있고 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사 한번 하시죠. 이 마스크 쓰고 손 들어주는 모습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안 나와요. 자, 이분은 지금 한 50세 됐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얘기인데 마을버스 운전기사예요. 근데 이분의 주머니에는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500명의 승객이 이름이 있어요. 일일이 다 기억하고 이름 적어줘요. 목사님보다 더 기억을 잘해요. 오늘 목사님이 뭐 KTX 타고 갔는데 앞자리에 있는 분이 뭐 굉장히 친절하게 뭐 맛있는 걸 주시고 그래서 한참 먹어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 전도하려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교수님, 저 목사님 교회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가 너무 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또 크게 해야 되니까 무리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그런 리더십. 네. 상대방의 인사를 받게 만드는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첫 번째는 항상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고 내리면 문 안 열어줘요. 인사하는 사람 틈에 끼어서 그냥 내리면 다음에 앞문으로 꼭 내려요. 이제 문 닫아버리니까. 정말 재밌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손님들하고 인사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도 인사 안 하면 문 열고 차 세워갖고 쫓아가서 인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기가 대단해요. 이 근처에 그 마을버스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또 병원도 하나 있대요. 학교에서 축제 때마다 이분을 초청해요. 그래서 뭐 박수 쳐주고 선물 주고 그러고. 근데 어머니가 한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간호사들이 전부 특별대접. 이 운전기사가 어머니라고 하니까. 네, 이 인사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은 투명인 인간을 보면 안 되죠. 자, 인사할 때는 먼저, 그 다음에 온몸으로, 이왕이면 호칭과 함께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하세요 김집사님, 그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끝나지 말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날씨가 되게 덥죠? 라고. 머리 깎으셨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적으로 한마디가 붙어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성의 있게. 이런 것이 인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처음 학기 초부터 계속해서 인사하는 거 가르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왜냐면 인사만 잘하면 60점 먹고 들어가요. 사회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니 음식점도 그렇고 우리가 거래하는 가게 같은 데도 인사 잘하는 가게에 우리는 자꾸 가고 싶잖아요. 인사 안 하면 가기 싫잖아요. 딴 거 없어요. 맛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사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하니까 기분 나쁘죠. 뭐라고 쓰는 것 같아요? 뭐의 한자 같아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밑에 써있잖아요. 우리는 동생이 꼭 형한테 인사하는 걸 배운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른 유교 사회에서도 보면 항상 낮은 사람이 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이 어린데 형한테 먼저 인사하면 걔가 형이에요, 사실. 어머니가 아이한테 먼저 인사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인사 먼저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그런데 좀 몇 가지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교회에서 안내를 한 8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럼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네 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길게 물어봤는데 왜 짧게 답하냐고. 이러면 안 되겠죠.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입에 딱 붙어야 돼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네. 자, 그냥 표정도 안 바뀌어. 인사 잘못했나? 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요. 사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그 이름 아세요? 홍어? 그럼 대화 안 돼요. 파인 애플입니다. 아직도 뜻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일단 따라 웃고 아까 그거 왜 파인 애플이냐고 쉬는 시간에 물어보신 분이에요. 이렇게 반쪽밖에 안 되는 사과라는 사람이 있고요. 썩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엊그제도 뭐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업인도 사과를 하고 뭐. 사과를 하는데 사과할 때 보면 야 저런 사과 안 하는 게 낫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일 그 거지 같은 사과가 뭐예요? 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하다. 그리고 무슨 사과라고 그래요? 가정법 사과를 그래요. 가정법.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그 무슨 얘기예요? 뭔가 참 깨름직한 시원하지 않은 사과. 나는 당신 괴롭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 의도와 달리 네가 괴롭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감이다. 이게 무슨 놈의 사과예요? 유감. 세월호 죽은 학부모들 향해서 유감이다. 대통령이라는 유감이다. 아유, 그게 말이 유감이라는 말이 그게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무슨 유감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잘 못 가르쳐 준 거예요. 잘못을 저질 수 있는데 거기 합당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단 굉장히 사과 안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늘 썩은 사과도 안 보내요. 근데 하토야마라는 이 총리 딱 한 사람만 우리한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본의 왕, 최근에 그만둔 왕 있죠? 아버지 왕. 그 사람은 우리한테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총리가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면서 가서 사과하잖아요. 유태인들한테. 폴란드에 가서 사과하고 유태인들한테 사과하고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신뢰하는 나라가 지금 독일이에요. 특히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고 더군다나 목사님 딸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몇 번째요? 네 번째.
남자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되게 재밌어요. 그쵸? 남편이 미안해. 그럼 여러분이 미안한데, 이제는 뭐가 미안한데? 제가 파란 걸 테니까 여러분 빨간 거죠? 미안해. 몰라. 잘못했어. 이게 진짜 망한 거죠. 또 있어요. 미안해. 알아. 잘못했어. 이렇게 망해요. 부부간의 사과가 잘 되질 않아요. 왜냐면 모르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게리체 푸먼이라는 사람은 사과할 때 단계별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 제 책임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을까요? 제가 다시 남기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리창을 깼어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에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보상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합니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어떻게 이걸 제가 복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이렇게 운전하다 약간의 접촉사고가 나면 소리부터 지르죠. 그래서 단계별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너는 나한테 3단계 정도 잘못했어. 근데 사과는 1단계를 하는 거예요. 뺨을 때려놓고 미안해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나쁜 짓을 해놓고 사과를 거기에 못 미치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개를 잘못해가지고 개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이름을 부르대요. 그런 걸 페이스북에다 사과를 할 일이 아니죠. 이게 사과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하는 걸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 똥목이 목사도 지금 성명서 발표 딱 하고서는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뒤로는 자기 공격하는 사람들 막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딱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던가. 그래야지 지금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전 아무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건드려서 아픔을 주고. 그래서 목사 하지 말아야지. 홍대 앞에서 교회에서 지금 애들이 또 새까맣게 모이잖아. 모이는 애들은 뭐고 사과하는 그건 뭐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과를 못해요. 자기 사과. 이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굉장히 생명으로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개 안 해요. 돈이나 색출하지. 돈 회개. 그러니까 찬송과 공예가 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에다가 찬송가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거 부르는 거를 전부 저작권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막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전 평생 찬양대 지휘를 해오고 있는데 아니 영상으로고 어쨌든 간에 찬송과 고해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찬양을 잘할까?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찬송가를 사용할 때마다 돈을 매기고 사용료를 받겠다. 거기에 만약에 혈안이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인데 찬양의 기본을 망쳐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과해요. 그 사람 사과. 어떻게 사과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별 잘안 나오죠. 그냥 넘어갈게요. 사과는 적시해야 된다. 적시해.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을 내일쯤 가서 사과를 하면요. 그 사과가 잘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잉크도 쏟았을 때 빨리 닦아야 지워지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말라버리면 지워지질 않아요. 잘 닦이질 않아요. 상대방이 상처를 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안 되죠. 상처는 남아버리는 말이죠. 그리고 얘야 엄마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드려라. 아이한테 통해서 이렇게 삼갑
소리 이제 그 당구에서는 뭐 쓰리 쿠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다이렉트로 대면 사과,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계별로 마지막 아까 5단계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죠? 무릎 꿇고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편안한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관례요? 예배 관람하는 거지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진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야 뭐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이래야 뭐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푹신푹신하 앉아서 무슨 회개가 되겠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줘요. 여보 당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이런 식의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여보 당신한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대단히 미안해. 뭐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 혼낼 때 보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 뭘 잘못했는데 몰라. 그럼 또 맞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적정한 순서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한 번 사과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 말 전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 일으키고 이런 사람 다음부터 그런 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늘 말을 전할 때 더 말을 더해, 말을 빼, 말을 뒤집어, 없던 말을 집어넣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늘 문제고. 어느 그 PD 굉장히 JTBC의 굉장히 유명한 PD인데 무슨 영석? 나영석 PD가 작가하고 여자 작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어떤 사람이 쓴 게요 80 몇 번 바뀌어가지고 말이 80 몇 번 바뀌었어요. 나영석 써놔야지 이 정도. 80 몇 번 바뀌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 말을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고맙다.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안경 왜 쓰시죠? 역시 안경 잘 보려고. 사과 3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제일 맛있는 거, 두 번째 맛있는 거, 세 번째 맛있는 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럼 3개 다 맛있게 먹잖아요. 제일 맛없는 거, 두 번째로 맛없는 거, 세 번째로 맛없는 거 이렇게 맛없게 되면 다 맛없게 되죠. 생각을 바꿀 필요 있어요. 고질병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긴 하는 거예요. 네. 힘들다는 힘 들어온다. 이건 여러 한번 맞춰보시죠. 짜증난다. 나간다. 네, 맞습니다. 짜증나간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질병은 고칠병이에요. 힘들다는 힘들어 오는 것이고 짜증난다는 짜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키가 크다. 사실이에요? 인식이에요? 그럼 제가 멋있게 생겼다. 사실이에요? 인식이에요? 사실이요.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키가 173cm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키가 크다 작다는 인식이라고 해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인식은 내 맘이에요. 내 맘. 나는 행복하다. 인식이에요? 사실이에요? 인식에 가까워요. 인식. 여러분 사실과 인식은 다. 인식은 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불평,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 많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하냐? 즉시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얘야 고맙다. 즉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 고마운지 얘기해 줘야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이왕이면 5개 정도 감사할 때 표현은 6개도 하시랍니다. 6개 정도. 분에 넘치게. 약간 화끈하게. 그래야지 상대방이 감동의 현상이다.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해줘요. 우리가 가족들하고도 뭐 할 때도 그렇잖아. 아이가 고맙다고 하면 더 주고 싶고, 아무 말 안 하면 해주시고, 며느리가 고맙다고 안 하면 다음에 해주기 싫잖아요. 사위가 고맙다고 안 하면 맛있는 거 해주기 싫잖아요. 근데 되게 고마워하고 밥 먹으면서 3번이나 고마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썼어요. 1년에 한 번씩 책을 썼는데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근데 저희 딸이 학교 다닐 때 좀 친구들이 뭔가 이것저것 좀 자랑할 게 많았을 때 제 딸은 제 친구들 다 데리고 교보문고 가는 거예요. 교보문고 가서 책 구경하다가 얘들아 이리 와. 우리 아빠 이름 한번 쳐볼까? 딱 치면은 책이 리스트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온 애들 중에서 자기네 아빠가 책을 쓴 애가 아무도 없죠. 근데 저는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현재까지 46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정도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친구들한테 어깨 싹 치고, 그리고 자기 아빠 치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 자랑하고 뭐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아빠는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와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준다. 너희 중에 그런 아빠 계셔? 그리고 애들이 안 말립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간단하게 한 줄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뭐 길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관찰하고 성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연습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쭉쭉 나와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뭐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인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영상을 못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전 강의 시간 꼭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라는 것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왜 애나 어른이냐면 그 격려해주면 다르고요. 특히 남편들은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네, 해보세요. 참 좋아요. 저도 좀 그걸 아주 간절히 원하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뭔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범죄인이 없어요. 교도소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지점장님부터 시작해서 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여러 분이 계세요.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따뜻하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면 훨씬 더 우리들한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한 거 좀 마무리를 해보면 방금 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시하시라는 거예요. 착한 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잘했을 때 또 남편이 못을 잘 박았을 때 못을 잘 박았다고 그 즉시. 그리고 칭찬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잘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더 멋있고 그리고 물질적 보상이 따르면 더 좋아요. 저녁에 불고기를 해주다든지 또 여러분 자녀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시장에 갔다가 사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많이 인정해 주세요. 근데 누가 먼저 인정해야 되죠? 네.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늙어요. 그러니까 일단 반응이 없더라도 기다리세요.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관찰. 따라해보시죠. 성찰. 관찰.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성찰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칭찬할 게 없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부족한 게 없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분 남았는데 이따가 식사하시고 오픈 채팅에다 써주실 거죠? 네. 그럼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4가지 공부했습니다. 크게는 3가지죠.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이 뭐예요? 신뢰. 그 다음에 명확하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안에서 4개가 나와있죠? 뭐죠? 반. 자, 반. 반갑습니다. 저희들 반. 반갑습니다. 비. 미안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잘. 잘했습니다. 할 때는 잘했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다시. 반. 반갑습니다. 비. 미안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것이 몸에 딱 배도록. 자, 성경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소통하라. 쉬지 말고 소통하라. 범사에 소통하라. 네, 오늘 멋있네요. 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아신대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